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자본주의의 슈퍼사이클은 없다 연재글 중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거시경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과 인플레이션의 추세가 자본주의 업종이 주도업종으로 등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슈퍼사이클은 없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본주의 업종이 주도업종이 되기 위해서는 상품과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와야 되는데 그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고 달러 약세로 인한 착시라는 내용입니다. 이 글은 2021년 5월 11일에 블로그에 쓴 글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상품의 시대에서 볼 예정입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는데요. 그 이유는 금융생태계는 주도업종을 형성한다 말씀을 드렸고 자본주의 업종은 인플레이션과 상품의 시대의 호황을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 기술주보다 자본주의 슈퍼사이클이 더 강력해서 주도업종이 바뀔 것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상품과 인플레이션 추세가 더 강력하여 산업혁명 트렌드를 압도해야 됩니다. 이야기꾼은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정해진 미래이나 지금 이 순간을 볼 때 아직 오지 않았으며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2020년대는 완만한 물가 상승인 리플레이션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크며 수요 폭발과 공급 부족 모두 원인이 되는 강력한 인플레이션 시대는 2030년대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인플레이션을 볼 때 추세상 아직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1990년대와 비교해도 낮으며 198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 온 디플레이션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코스피 2기 때도 비슷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2006년 8월 국면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고 물가도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코스피 3기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면 내년 하반기쯤에 ISM 제조업 PMI 지표가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이 한풀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 오기 위해서는 1970년대와 1940년대의 모습 정도가 되어야 우리는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가 상승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은 리플레이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이 역시 트랜지터리 즉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유례없는 유동성이 투여된 이후에 발생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1929년 대공황 이후에 재정 적자를 바로 펼치지는 않았으나 1930년대 후반부터 2차 세계대전 끝까지 강제적으로 유동성 투여가 시작이 됩니다. 강제적 유동성 투여가 끝난 직후인 194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 강력한 인플레이션 장기 추세가 진행이 됩니다. 현재는 1940년대 중후반과 비슷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대와 2020년, 2021년 올해까지 유례없는 유동성이 시장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양적 완화가 없었으나 2010년대 양적 완화를 미국 금융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를 하였고 2020년도에는 양적 질적 완화까지 확장이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유동성을 투여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즉각적으로 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가 연동 채권인 10년물 팁스를 보면 아직도 역사적 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채권을 보유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 매도 압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 이후의 물가 전망을 보려면 10-year BEI를 보면 됩니다. 5월 11일 기준 10년 BEI를 보면 2.5% 수준으로 현재 2000년대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2000년대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아닙니다. 디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최근 물가가 많이 상승을 했으나 2000년대 수준에 겨우 도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은 결국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꾼도
정해진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 속도라는 것이죠. 미국 연준과 행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서서히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에 충격이 가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동성을 더 풀고 있으며 강경파 버니 샌더스를 노동부 장관으로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이 강해지면서 임금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디플레이션 수출국인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저임금 국가가 아닙니다. 게다가 미국과 패권 전쟁으로 보여 무역 기조로 바뀌고 세계화는 점차 쇠퇴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저임금 국가들의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고 미국도 1930년대 이후 인구 증가폭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저인구 국가에서 탈피를 하고 세계화가 쇠퇴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가 시작됨에 따라 전 세계 임금을 끌어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향후 10년에 걸쳐 점차 성숙될 가능성이 큽니다. 2008년 유동성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은 이유는 모든 잉여 자금이 금융경제로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대출을 꺼리고 회수했으며 유동성이 실물 경제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실물 경제로 유동성이 잘 퍼지고 있느냐 봤을 때 아직은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실물 경제로 유동성이 크게 몰리게 될 경우 채권이 폭락하고 금리가 아주 많이 올라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미국의 부채와 소득 양극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미국의 부채를 탕감하고 현재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진 미국 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빨리 진행할 경우 미국 경제에 큰 부정적 영향이 오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 역시 평균 물가 목표제를 통해 물가가 2% 이상 상당 기간 존재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미루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대에 올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 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차가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과 상품이 자본재 업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지난 3편에서 말씀드린 미국 증시 국면에 따라 주도업종이 바뀌는 것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증시가 봄 국면이면 상품의 시대가 됩니다. 미국 증시가 여름 가을 국면이면 주식과 채권의 시대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가 봄 국면이면 상품의 시대이면서 에너지와 자본재 시대가 되는 것이고 미국 증시가 여름 가을 국면이면 주식과 채권의 시대이면서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모델이 5대 자산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증시의 주도업종뿐만 아니라 상품의 추세까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세 번째 변수인 인플레이션까지 가게 되면 그 추세의 강도가 어느 정도 세질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상품이 강할 때는 장기 추세로 인플레이션 시대, 중기 추세로 미국 증시의 봄 국면과 상품의 시대와 달러의 약세가 결합될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1970년대입니다. 이때는 장기 추세로 인플레이션 시대고 상품의 시대 봄 국면, 오일 쇼크로 인한 달러 약세가 매우 심각했던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상품이 강할 때는 미국 증시가 봄 국면의 달러 약세이나 장기 추세는 디플레이션 시대일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는 미국 증시가 봄 국면이면서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한국이 기술주 특화된 신흥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2기의 주도업종은 자본재와 에너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1970년대만큼의 상품의 상승을 보이기는 힘듭니다. 세 번째로 상품이 강할 때는 장기 추세가 디플레이션이고 중기 추세가 달러 약세이지만 미국 증시가 여름 국면일 때입니다. 지금과 지난 80년대 후반기가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미국 증시가 여름 국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상품과 자본재의 반짝 상승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원유를 보면 상품에 대한 큰 추세를 대략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거 상품 시장은 그냥 원유 하나만 봐도 파악될 정도로 대표적인 상품 자산이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원유는 침체를 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 증시가 여름 국면, 가을 국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미국 증시가 봄 국면에 들어가자 큰 대세 상승을 이루게 됩니다. 달러 약세가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다시 진행되는 기간대 원유는 2차 상승을 보이나 2013년 이후 미국 증시 7기의 여름 국면이 시작되자 원유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중기 하락 추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상품은 미국 증시 국면에 따라 아주 정직하게 그 추세를 같이 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의 시대, 이때는 자본재와 에너지의 시대, 이때는 다시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본재의 업종은 상품의 중기 추세,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 달러 약세 등과 추세를 같이 합니다. 1950년대 미국 증시 5기의 여름 국면일 때는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가벼운 리플레이션과 함께 미국 증시의 대세 상승이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대가 1950년대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벼운 리플레이션과 함께 상품의 가벼운 상승이 나타나지만 대세 상승을 내기는 어렵고 미국과 신흥국 증시가 대세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이야기꾼의 시나리오 모델에 의하면 이러한 미국 증시 7기의 대세 상승은 2020년대에 마감을 합니다. 2030년대가 되면 미국 증시 8기에 본 국면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자본재와 에너지의 상승 추세가 시작됩니다. 2030년대 어딘가에서 제4차 달러 약세가 시작되면 상품이 가장 강력한 추세를 보이는 인플레이션, 달러 약세, 미국 증시 봄 국면이 동시에 중첩되는 자리가 됩니다. 이러한 2030년대에 진정한 자본재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된다고 이야기꾼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모델에 따른 주도 업종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